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 해가 지고 나면 온 마을이 적막감에 휩싸이는 그곳에 주인공인 나는 한적한 휴가를 보내기 위해 작은 민박집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주변을 조금 더 산책하겠다는 생각으로 마을을 거닐다가 처음 보는 좁은 오솔길을 발견했다. 그 길은 짙은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어 낮에도 어둑어둑해 보였다. 호기심에 이끌려 그 오솔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렇게 10분쯤을 걸었을까 낡고 오래된 폐가 하나가 나타났다. 얼기설기 깎여진 나무 조각들이 문 앞에 소복히 쌓여 있었고 유리창은 깨져 있어 안쪽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언제 지어진지 모를 이 집을 구경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 안쪽에서 뭔가 내 시선을 끄는 것이 있었다. 가늘고 길쭉한 그림자 같은 것이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지만 그 그림자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착각이겠지 라 생각하며 돌아서려던 그때 귓가에 쓸쓸한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몸이 얼어붙고 심장이 콩콩 뛰기 시작했다. 여기에 누군가 있는 걸까? 라는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찝찝한 기분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떠나기 싫었다. 호기심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다 겨우 용기를 내어 폐가로 발을 들여놓았다. 폐가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부식된 나무 냄새, 먼지로 가득 찬 공기에 숨이 막혔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은 계속 안으로 향했다. 발소리가 울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그이한 그림자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군데군데 낙서로 도배된 벽 한쪽에 멈춰섰다. 수많은 이들이 이곳에 방문했었던 걸까? 온갖 이름들과 알 수 없는 기호들이 그득히 적혀 있었다. 그러다 문득 부엌 쪽에서 냉기를 머금은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와중에도 자꾸만 그쪽으로 향하고 있던 발걸음은 갑자기 멈췄다. 석연치 않은 느낌에 뒤를 돌아보니 지그시 나를 바라보는 그림자가 있었다.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사람이라 부르긴 힘든 무언가였다. 시꺼먼 모습에 눈이 없는 관자놀이가 쏟아지는 달빛에 은은히 빛나며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두려움에 몸이 경직되고 이내 간신히 엇나온 발걸음으로 뒷걸음질 쳤다. 집 밖으로 한참을 달렸고 그 뒤로도 오랜 시간 마을로 돌아가는 길을 뛰어야 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고 어쩐지 뒤에서 자꾸 누군가가 쫓아오는 느낌에 여러 번 돌아보고 말았다. 늘 아무도 없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그림자가 뒤에 있다고 확신했다. 개울가를 지나 민박집에 가까이 오자 그제서야 안도감이 들었다. 하지만 아직도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그날 밤 꿈에 무언가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에 잠을 계속 설쳤다. 아침이 오고서야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느낌은 잊을 수가 없었다. 그 후로 그 마을을 다시 찾는 일은 없었지만 종종 그날의 검은 그림자가 떠올라 한밤중에 깨어나곤 했다. 마을 사람들을 통해 알게 된 소문에 따르면 그 폐가는 몇십 년 전 화재로 집주인이 사망한 곳이라고 했다. 아무도 그가 죽은 이후로 타버린 집터를 정리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그곳에 이상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했다고 한다. 꺼림칙한 소문들과 실제 경험을 통해 난 사라지지 않는 두려움과 마주하게 되었다. 마치 그날 검은 그림자처럼 나를 놓지 않는 무언가가 지금도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 밤의 일을 난 그저 악몽이라 치부하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밤중 적막한 거리에 서면 언제든 그 그림자가 다시 나타날 것만 같다. 두 번째 이야기여는 늦은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주말을 맞아 캠핑을 떠나기로 했다. 모두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울에서 멀지 않은 한적한 산속 캠핑장을 찾아냈고 그곳에서 이틀 밤을 보내기로 했다. 캠핑장에 도착하자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고요한 장소였다. 첫날 밤 우리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새벽이 되자 모두가 하나둘씩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나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자꾸만 불에 탄 나무 냄새가 이상하게 느껴졌고 왠지 모르게 초조한 기분이 들었다. 잠시 뒤척이다가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잠을 청해보려 했지만 그때였다.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지 나무 사이로 스치는 짐승 소리인지 구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졌다. 무언가가 울고 있는 것처럼 들렸다.
처음엔 캠핑장 근처에 있는 다른 사람들 소리겠거니 했지만 나중에는 그 울음소리가 바로 우리 텐트 주변에서 들리는 것만 같았다. 나는 곧바로 일어났다. 혹시 누군가 장난을 치고 있는 건가 싶어 친구들을 깨우려다가 그만두었다. 괜한 걱정으로 모두를 깨울 필요는 없었다. 그래서 혼자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텐트 밖으로 나가 보기로 했다. 바깥은 컴컴했고 달빛도 부족해 손전등 불빛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소리의 근원을 찾으려 울음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중 순간 내 발밑을 스쳐가는 작은 그림자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가까스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세히 보니 그것은 고양이였다. 기운을 되찾고 그 고양이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 다시 걷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점점 나무 사이로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부터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몇 걸음 더 걷는데 바람이 멈추고 주변이 싸늘해지며 다시 그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울음은 인간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차갑고 뼛속까지 울리는 소리였다. 나는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서워져 도망치듯 텐트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친구들에게 밤의 일을 이야기했지만 모두 내 말을 농담으로 치부했다. 한 친구가 웃으면서 말했다. 캠핑장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 들었어? 아마 그 얘기 때문에 내가 무서움을 느낀 거겠지. 그는 장난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맨 영혼이 아직도 산을 떠돌고 있다더라고. 농담으로 넘기려 했던 얘기가 계속 머릿속을 떠돈 밤이었다. 다시 일상을 시작하며 그 사건을 점점 잊어갈 무렵 이상한 일이 생겼다. 캠핑을 다녀온 이후부터 늘 같은 꿈을 꾸게 된 것이다. 꿈속에서 나는 항상 그 밤에 같은 장소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가 다시금 들려왔다. 나중에 가서는 그 꿈속에서 고양이의 모습 없이도 벗어날 수 없는 그곳에 발이 묶여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그때부터 나는 점점 현실에서도 계속되는 억압감을 느끼게 되었다. 심리를 잘 아는 친구에게 조언을 구하자 그 친구는 캠핑장에서 있었던 일과 반복되는 꿈을 잘 연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그 무렵부터 꿈에서의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그 울음소리가 이미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우리가 캠핑을 했던 그 장소는 몇 해 전 대형 산사태로 폐허가 된 뒤 재개장한 곳이었다. 산사태 당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의 영혼이 아직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들이 내게 무언가를 전하고 싶어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로 나는 그 캠핑장에 한번 더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곳은 아직도 발길이 드문 평온한 장소였지만 내게는 이제 익숙하고 친근한 곳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그 영혼들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줘서 고마워. 그날 밤 이후로 더 이상 그 꿈은 찾아오지 않았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유형 중 하나는 귀신이나 이상한 존재와의 마주침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매우 긴 공포썰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 고요한 밤이었다. 나는 그곳에 친척 할머니를 방문하러 갔다가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누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할머니 댁은 산길을 따라 꽤나 걸어가야 했고 밤중에 혼자 걸어가기에 썩 내키지 않았지만 머물 곳이 마땅치 않아 발걸음을 재촉하기로 했다. 평소에는 별로 어둡게 느껴지지 않았던 길이 그날따라 유독 음산하게 느껴졌다. 산새들이 내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적이 가득했고 나뭇잎이 바람에 쓸리는 소리마저도 섬뜩하게 들렸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내 마음속에선 이상한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길을 걷다 보니 어느새 낡은 다리 하나에 다다랐다. 그 다리는 마을과 마을 외곽을 이어주는 유일한 다리였지만 오래되어서인지 다리에 금이 간 곳이 많고 바닥이 울퉁불퉁했다. 나는 조심히 다리 위를 건너기 시작했다. 그런데 다리 중간에 멈춰서니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고개를 뒤로 돌리려던 찰나 다리 건너편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타났다. 작은 아이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곧바로 눈치챘다. 뭔가 이상했다. 아이의 모습은 너무나도 희미하고 발밑이 보이지 않았다. 그 아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왜 돌아왔어?
그 목소리는 마치 바람에 실려오는 듯 희미했고 동시에 사람의 것이 아닌 것처럼 들렸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며 다리 위에서의 불안감이 극대화되었다. 나는 두려움을 애써 떨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순간 아이는 더욱 가까이 다가왔고 목소리도 선명해졌다. 여긴 너의 장소가 아니야? 그 아이의 속삭임은 공허하게 울려 퍼졌고 나는 다시 고개를 돌려 마을 쪽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발 아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쩍쩍하는 기이한 소리였다. 마치 다리가 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갈라지는 듯한 소리였다. 두려움에 눈을 감고 필사적으로 달리다 보니 드디어 마을 입구에 다다랐다. 입구에 건너자마자 이상한 기운은 사라졌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저 어둠 속에서 잘못 본 것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그 다리 근처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매일 밤 잠들기 전 아직도 그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곤 한다. 여긴 너의 장소가 아니야? 마을에 숨겨진 비밀인지 아니면 단순한 환영이었는지는 아직도 모른 채 말이다. 이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릴까 말까 고민했을 때 문득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그 마을에 대한 오래된 신문 기사를 발견했다. 그 기사에는 수십 년 전 그 다리 근처에서 실종된 한 아이에 대한 기사가 적혀 있었다. 아이는 끝내 찾지 못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영혼이 아직도 다리를 떠돌고 있다고 믿는 듯한 내용이었다. 아마도 내가 본 것은 그 아이의 영혼이었을까? 아직도 그 답은 오리무중이다. 나는 다시 그 다리의 존재를 잊고 싶지만 문득 그날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한기를 느끼곤 한다. 그곳은 정말로 내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 장소였던 것인지 지금도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이후로 사람들을 그 다리에 보내지 않기 위해 항상 주의하고 있다. 누군가는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